과학자의 집념으로 플라스마는 친환경 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대기 오염 속 커지는 탄소 중립 기술의 필요성. 플라스마는 어떻게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잘 나오네. 플라스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플라스마 기술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 반도체 공정 실험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장비들. 과연 어디에 플라스마 기술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 이 장비는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그 가스들이 진공 펌프라든지 배관을 막히게 하는데요. 중간에 진공 플라즈마를 놓음으로써 그 유해가스를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그 증착 장비입니다. 아, 요게요? 예.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방막을 입히는 것을 증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가스라 불리는 과불화탄소가 발생해 문제가 됐죠. 그 증착이 끝나면 여기에서 그 쓰지 않은 가스들이 이쪽 배관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데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갖고 관이 그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그 플라즈마 반응기를 놔서 그 유해한 가스들을 다 그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플라스마는 2000도 이상의 고온을 내며 과불화탄소를 무해한 물질로 분해시켜 내보냅니다. 기존엔 유해가스가 쌓여 배기관이 2달 만에 막혔지만 송 박사의 플라스마 기술을 적용하자 반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유지되었죠. 언제 이 배관이 막혀서 이 공정이 쓰게 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공정이 이제 그 스톱이 돼서 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 배관을 뜯어낸다든지 펌프를 열면 거기 입자들이 그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그 불이 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치가 적용된 이후로는 2년 이상 그 막히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불이 났다는 보고도 전혀 그 공장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산업 유해가스를 분해할 수 있는 빛. 플라스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고체인 얼음에 열을 가하면 이것이 물이 되고 결국 수증기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면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를 물질의 제4의 상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플라즈마는 보통 이제 기체 상태에서 그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뭐 고전압을 걸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빠른 주파수로 그 양극과 음극을 바꿔준다든지 뭐 마이크로파 우리 가정에서 쓰이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게 주파수가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초점을 맞춰주면 마이크로웨이브로 유도된 어떤 그 플라즈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뭐 태양도 워낙 고온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번개도 아주 강력한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오로라 같은 자연 현상도 플라스마의 한 종류인데요. 형광등과 공기살균기에서 나오는 빛도 플라스마 빛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플라스마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송용훈 박사는 플라스마로 또 다른 공해 물질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장치는 그 플라즈마 버너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그 자동차, 선박, 발전소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을 내보내는 그 배기관은
촉매들이 다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촉매가 잘 작동되려면은 충분한 그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처음 이제 그 냉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속 운행을 한다든지 할 때 배기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약간의 온도만 올려줘도 이제 촉매가 정상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배기가스 온도를 강제로 올려주기 위한 플라즈마 버너입니다. 기존의 매연 저감 장치는 배기가스 온도가 200도를 넘어야 작동했는데요. 일반적인 버너는 화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송 박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회전형 아크 플라스마 버너를 개발했습니다. 플라스마가 배기가스의 온도를 200도 이상으로 일정하게 올려주는 기술입니다. 회전하는 거는 이제 그 착화라는 게 어느 점이 최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회전을 계속하면 어느 공간에서든지 착화가 되도록 그 어떤 화학 반응이 시작되는 공간을 강제로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나 유속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플라스마 불꽃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연 저감 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상 작동할 수 있죠. 넓은 면적에서도 화염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회전형 아크 플라스마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것으로 100여 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는데요. 중국과 일본, 미국의 국제 특허까지 획득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술이 가장 필요했던 곳은 바로 군용 특수 차량이었습니다. 저속으로 운행해 연료의 안정적인 연소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송용은 박사의 버너는 군 차량에 적용돼 2년 동안 실증을 마쳤습니다. 공군 부대의 특수 차량 150대에 장착한 결과 매연을 95%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그 군부대도 보면 차량이 굉장히 여러 차종이 있습니다. 그런 차종에 적용을 해서 지금 2년 가까이 실증을 했는데 성능이 95% 이상씩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내.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근데 기존 제품은 성능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도 이 저속 차량에 이제 장착을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제는 그동안 그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그 저속 차량이라든지 그 건설 기계 이런 데도 이제 적용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막는 친환경 기술로 플라스마가 떠오르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플라스마 연구를 시작한 송용은 박사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많아졌답니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플라스마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 단성산가 피카데리 극장인가 가서 스타워즈를 본 게 좀 계기가 됐어요. 영화에서요? 예, 스타워즈에서 보시면 그 광선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모든 물체를 빛이 이렇게 베어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요. 플라스마의 개념도 생소하던 시절에 그는 열정 하나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덜컥 떠난 유학. 손에는 고작 $500가 전부였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을 보며 버텼습니다. 귀국 후 한국기계연구원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플라스마 매연 저감 장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5년 동안 거의 재료비만 4억을 투입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5만 킬로 주행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수로 쓰는 촉매 기술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걸 상용화 발표하는 바람에 이 기술이 묻혔습니다. 열정이 넘치던 새내기 연구자 시절 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수포가 되었고 송 박사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죠. 한 2, 3년 정도는 그 과제가 아예 없었고요. 또 연구팀도 이제 뿔뿔이 좀 흩어지게 됐고, 다른 그 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디젤 자동차에 이제 그 촉매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작동을 하려면 적어도 뭐 한 200~3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청소차라든지 배달차 또는 뭐 건설기계 이 차들은 그 100도씨가 안 넘어간대요, 배기가스가.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 다 오라고 그래갖고 그 데모를 했죠.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있냐. 자기네들이 몇 년 동안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는 플라스마의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플라스마 버너에서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과학자로서 영예로운 상들을 수상했죠. 송영은 박사의 집념이 꽃핀 순간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송영은 박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다양한 산업 공정에 플라스마를 적용하고 있죠. 어떻게 오늘 실험 준비 뭐 다 됐나요? 네. DC가 더 안정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래도. 근데 지금 아직은 지금 AC로 하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서 놓치고 있던 환경오염의 주범에 있었다는데요. AC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시가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에칭가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그 진구 온난화 가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그려진 회로 패턴 외에 필요 없는 산화막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에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발생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플라즈마 토치 부분이고요. 그 에칭가스가 이 안에서 완전히 분해된 다음에 물에 이제 흡수가 돼서 그 중화 처리돼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가스를 분해하려면 2000도 이상으로 플라스마 불꽃이 나와야 합니다. 주변 설비도 고온의 플라스마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했는데요. 무엇보다 공정 중에 일정하게 불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해도 2~3,000도 이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 잘못 설계를 하면 저 안에 있는 금속 전극이 다 녹아서 막 쇳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설계가 잘 돼 갖고 지금 이제 그런 전극이 녹아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플라스마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5,000 ppm 정도의 에칭가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점이 이제 그 플라즈마 반응기를 작동시킨 겁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99% 제거율이 나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좋은 이유가 그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약에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쓴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영은 박사의 연구는 유해가스 처리를 넘어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가스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이제 반도체 웨이퍼인데요. 하나막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플라즈마 장비로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작동시켜 보시죠. 그동안은 화학물질을 이용해 산화막을 제거했기에 화학 오염물이 발생했는데요. 연구팀은 식각 공정에서 산화막을 제거할 때 플라스마를 이용하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에 있는 그 플라스마랑은 좀 다르네요, 또. 전혀 다릅니다. 이 진공 상태에는 이온화된 전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렬하진 않지만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고온 플라즈마, 그건 대기압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이온화된 전자의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는 우리 눈에 아주 그냥 강렬하게 나타나게 보이는 거죠. 반도체 공정 곳곳에 숨어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송용은 박사의 도전. 플라스마로 산화막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육안으로도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입니다. 화학물질뿐 아니라 오염수도 나오지 않는 친환경 공정이죠.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게 옛날에는
화학 약품으로 식각도 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오염물질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거 반대로 여기는 어떤 그 물도 안 썼기 때문에 그 어떤 오염수라든지 그런 발생이 없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도가 빠릅니다. 플라스마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송영훈 박사. 아름다운 환경과 과학 발전이 공존하는 탄소 중립의 시대로 송영훈 박사의 기술은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끕니다.